파라는 완전 반전의 반전의 연속이었는데요. 김 부장을 북한으로 보낸 줄 알았는데 특임국에서 김 부장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테스트를 했던 거였습니다. 시험을 한다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고문하다니 드라마지만 정말 끔찍했는데요. 그리고 너무 악랄하게도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위협하는 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 아닐까요? 임무에 성공하면 자유를 주겠다? 성공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으라는 걸까요? 강국철은 민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니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놓고 주광찬이 국회의원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김 부장과 민지 모두 애초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렇다면 김 부장은 물론이고 민지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는 건데 그럼 장 소장과 강국철이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닌가요? 또 안보창화는 뭘까요? 지난번 특임국에서 김 부장에게 당했던 일로 앙심을 품기도 했고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주광찬에게 퇴직금이라도 두둑히 챙기려는 건지 주요 정보를 팔아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개쓰레기 수준이었는데요. 파라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고구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2회만 남겨놓고 있고 빌런인 주광찬과 리응령의 참교육만 남은 터라 9화와 10화에서는 사이다 장면이 제대로 터지면서 김 부장과 민지의 행복한 일상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9화와 10화를 미리 보는 예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주광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주광찬은 민지의 만류로 목숨을 건졌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김 부장에게 당했던 참교육과 수모 그리고 민지에게 무릎 꿇고 빌었던 순간을 곱씹으며 아주 이를 갈았는데요. 그때 온정을 베풀지 말고 끝냈어야 했던 거죠. 결국 주광찬이 일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차관에게 입수한 김 부장과 리응령의 위치를 북한 사절단 단장으로 보이는 고위 관계자에게 알려주며 김 부장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북한 요원들이 김 부장과 리응령을 놓치자 주광찬은 북한 사절단 단장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무총리에게 리응령과 육육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강하게 나가라고 한 것 같은데요. 사절단 단장은 리응령이 빼돌린 정보가 중요한 만큼 국무총리에게 남한이 우리를 기만했다. 당장 리응령과 육육을 넘기지 않으면 이번 협상은 결렬이다. 라고 협박하는 거죠. 국무총리가 화가 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번 리응령 망명은 특임국이 비밀리에 진행한 일이라 국무총리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협상 결렬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가 장 대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예고에서 장 대장이 리응령과 육육을 북쪽에 넘기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결국 리응령과 김 부장을 북한 측에 넘기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특임국은 결국 두 사람을 북한 측에 넘기게 됩니다. 리응령은 북한 사절단에 넘겨져 물고문을 받으며 기밀 정보가 들어있는 메모리칩을 어디에 숨겼는지 실토하라고 압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절단 단장은 약속대로 김 부장을 주광찬에게 넘기는데요. 숲속에서 김 부장을 넘겨받은 주광찬은 김 부장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그런데 상대가 김 부장인데 그렇게 가까이에서 위협하면 안 되죠. 김 부장은 북한 요원이 들고 있던 총을 빼앗아 오히려 요원들에게 총을 쏘고 주광찬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그때 주광찬은 또 머리를 굴리는데요. 자신의 리조트에 북한 사절단이 묵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 도면을 넘겨주고 사절단이 묵고 있는 방의 위치와 사절단 단장이 머무는 장소 등 리응령을 구출할 수 있는 정보를 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 부장이 리응령을 구하려는 이유는 북한 사절단에게 넘겨지기 전 장 대장이 김 부장과 민지의 자유를 빌미로 또 다른 임무를 줬기 때문이겠죠. 예고에서 장 대장이 그놈은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북한에 잡혀간 뒤 리응령을 다시 구출해오라는 임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도 김 부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처리하고 우리 정부와 무관하다는 말을 또 했겠죠. 아마도 리응령을 구출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위험은 김 부장이 혼자 떠안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김 부장은 민지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장 대장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무슨 짓이든 해서 리응령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김 부장은 주광찬에게 리조트 지도와 북한 사절단의 숙소 정보를 받은 뒤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광찬을 묶어놓고 리응령을 구출하기 위해 리조트로 향하는데요. 성한수와 박진철은 김 부장을 혼자 보낼 수 없어 그가 탈출하는 동안 시간을 끌어주기로 합니다. 한편 주광찬은 묶여있는 손을 라이터불로 지져 줄을 끊어버리는 지독함을 보이며 탈출합니다. 그리고 당한 게 있으니 갚아줘야 한다며 남 실장에게 뭔가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고에서 남 실장이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광찬이 박진철과 성한수를 보며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애들은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박진철의 딸과 성한수의 아들을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박진철의 딸 다빈이와 부인 강지영 그리고 성한수의 아들 성태훈이 등장해서 조금 의아했는데요. 아마도 주광찬에게 납치당하기 전
가족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광창과 남 실장은 정말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빈이는 박진철조차 벌벌 떠는 강지영의 딸이기 때문이죠. 원작에서 강지영은 특전사 중에 특전사로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박진철이 무기를 가지러 해병 전후연합회에 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강지영과 딱 마주친 적이 있었죠. 그때 강지영의 복장이 군복이었던 걸 보면 아직도 현역이라는 뜻일 텐데요. 다빈이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다빈이와 태훈이도 보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빈이는 특전사 출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만큼 깡다구 하나는 대단할 것 같고요. 태훈이는 8화에서 잠깐 나왔지만 싸움 실력도 또래보다 월등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다닐 뿐만 아니라 시합을 빙자한 아버지 일방적인 구타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아버지의 등을 발로 걷어차며 능청을 떨었는데요. 아마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어떻게 탈출할지 생각하며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박진철의 부인 강지영 역시 아이들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예고를 보면 주광찬의 사무실이나 별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박진철과 성한수가 주광찬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 같죠. 주광찬은 박진철과 성한수를 감금한 뒤 김 부장에게 연락해 아이들과 두 동료를 구하고 싶으면 약속 장소로 오라고 협박할 것 같습니다. 북한 요원에게 김 부장을 넘겨받았을 때 다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역으로 위협을 받고 감금까지 당하면서 복수심이 배가 됐을 겁니다. 그야말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인 거죠. 한편 김 부장은 리응령을 무사히 구출해 빼돌린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앞으로 박강성이 막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8화 예고에서 김 부장이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박강성이 김 부장에게 왜 원수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구해내느냐라고 따질 것 같은데요. 김 부장은 오직 민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죠. 여기서 김 부장은 리응령을 지키려 하고 박강성은 리응령을 죽이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싸움이 시작되지만 김 부장은 박강성을 죽일 수 없겠죠. 계속 리응령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던 중 북한 요원들이 도착하게 되고 김 부장이 위험에 처한 순간 박강성이 김 부장을 구해내며 대신 죽음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살아가길 바랐던 형처럼 박강성도 김 부장이 살아가길 바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북한 요원들을 따돌리고 리응령을 특임국에 넘기면서 임무는 완수하게 되는 거죠. 리응령은 안전해지자 의기양양해하며 자신이 가져온 기밀 정보를 빌미로 거들먹거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리응령도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데요. 김 부장이 리응령을 직접 처단하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긴 하지만 민지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김 부장이 직접 처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리응령은 나중에 북한에서 보낸 암살조에게 제거될 것 같아요. 가져온 정보는 모두 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장면이 나온다면 정말 사이다일 것 같습니다. 망명이 안전가옥에 들어와서도 자기 집 안방처럼 이것 해내라 저것 해내라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우라통이 터졌거든요. 한편 붙잡혀간 박진철과 성한수는 남 실장에게 제대로 맞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발이 묶여버린 두 사람은 일단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때 연락을 받은 김 부장과 소식을 들은 강지영이 직접 구하러 오게 되는 거죠. 김 부장과 강지영이 아이들을 먼저 구하고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걸 알게 된 박진철과 성한수는 안심하고 안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 텐데요. 남 실장은 박진철에게 부족했던 참교육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광찬은 이번에는 납치와 감금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결국 도주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금리빨이 등장하는 거죠. 금리빨은 주광찬의 약점인 주혜리를 납치해 주광찬을 불러내고 주광찬은 똑같이 자식을 구하기 위해 금리빨에게 처참하게 당하는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광찬은 금리빨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고 김 부장과 민지는 새로운 신분을 받아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이 되는 거죠. 민지의 엄마 림유진이 마지막 유언으로 김 부장에게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삶을 잊고 오직 민지의 아빠로 살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간첩이라는 꼬리표도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하는 임무도 없이 오직 민지의 아빠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나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로 풀어본 9화와 10화 예고 분석이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다음 화는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의 의견도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